저도 막 잠도 못 자고 와 이게 화가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엄청 화가 났죠. 왜 화가 났냐? 이 인간 와 차에서 내려가지고 굳이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고 어퍼컷을 날리고 막 이러는 거야. 와, 나 차, 그래? 야, 이거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는구만. 내란 우두머리가 말이죠. 근데 방송을 오늘 켜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이것들이 지금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킨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임은정 검사마저도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놀랐다. 이거를 안 하고 풀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임은정 검사마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 했었던 행태들을 보면 안 풀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헌재 판결 눈치 보다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대세에 따라가는 게 검찰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풀어줘 버렸다. 오히려 좋아.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와, 이거 진짜 탄핵도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봅시다.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모두 인정이 돼야 돼요. 네, 전부 다.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건 한덕수마저도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장악하려고 했는데 헌법기관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합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판결문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명령이 없었다 써야 되고요. 그러면 계몽령이다 이렇게 써야지만 탄핵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하면 탄핵을 기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제로다. 근데도 불안하잖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탄핵이 기각될 수 없는 이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것 중에 하나만 어겨도 탄핵이에요. 지금 내란죄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헌법을 위반했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는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종결 후에 14일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어요. 11일이면 8일인데 박근혜 11일 만에 됐는데 8일은 지났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보면은 14일 만에 선고하면은 화요일 11일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14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있어요.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최상목이 안 한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탄핵을 하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그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란에 가담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 통으로 탄핵하는 것.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역대 탄핵 관련 평의 진행 숫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11차례 평의를 거치고 탄핵을 기각시켰죠. 박근혜는 8차례 평의를 거치고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은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아닌 걸로 냈다가 나라가 쭉 갈라져가지고 내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헌재판관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콩클라베가 그 교황을 뽑는 그 투표거든요. 이 콩클라베식 평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장일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평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내려놓고 자기 의견으로 뒤에 토달기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낼 수밖에 없는데 월요일에 선거 관련 공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장일치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면이 확정된 거고, 선거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고 평의를 또 진행한다 이런 소식만 들리면 5대3으로 이건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보면 된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운명의 시간이다. 일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탄핵 인용은 100%다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좋아. 왜 그러냐? 이제부터 오히려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이 됐잖아요. 일단 구속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최상목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있어도, 법을 어기고 있어도 뭘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부담됐는데 최상목까지 건드려야 돼? 언론들이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 윤석열이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참아보자. 이게 민주당의 스탠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었어요. 거기다가 김부영 같은 놈들이 한덕수 탄핵조차도 잘못한 거라고 떠들고 다니고 언론에서 징징대고 있으니 그 판국에 최상목까지 탄핵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헌재 탄핵이 인용될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상목이 열받게 하든 뭐 하든 쟤네들이 알박기를 하든 막 참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풀려났어? 자, 이제는 윤석열이 풀려났네. 윤석열이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최상목 탄핵 카드도 건드리기 부담스러웠고 지금 막 인사하고 있는 것들도 건드리기 부담스러웠는데 윤석열이 풀려났어. 그러면 이제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민주시민들의 각성의 계기가 됐어요. 이것도 진짜 크죠.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자, 검찰 해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에게 모든 걸 베팅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놈 몇 명, 검찰의 지금 현재 수뇌부 몇 명이 검찰의 생명을 그냥 윤석열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건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요건 좀 두고 보시고. 자, 검찰이 정말로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개가 돼서 윤석열의 개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이건 또 뭐가 있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재판 이거 졸라 부당한 거네. 중도층인 시민들에게 이재명 재판의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도 됐습니다. 검찰이라는 놈이 얼마나 윤석열의 개인지 확인하는 사건이 구속을 풀어준 거죠. 자, 중도층이 크게 흔들리면서 민주당의 지지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탐탁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 민주당밖에 없잖아. 민주당 니들이 저거 좀 처리 좀 해라.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부담 없이 강력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세게 나가. 뭐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 이렇게 해도 사법부와 검찰보다 세지 않다. 이걸 국민들이 지금 다 알게 됐잖아요. 뭐 거대 야당의 폭정? 족가람 아이신 아닙니까? 폭정해봐야 뭘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렇게 휘둘러대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탄핵이 기각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망하는 겁니다. 경제 모든 게 박살나게 됩니다. 만약에 탄핵이 진짜 기각됐다. 그러면 이민 가는 걸 추천드려요. 답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좋아.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지금 신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초상집 상태가 국민의힘입니다. 조기 대선 모드로 제일 먼저 들어간 애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석방으로 조기 대선 말도 못 꺼내게 됐죠.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윤석열 눈밖에 날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노심초사 모두 들어갔죠. 지금 환영하는 척하고 있는데 좀 놀래가지고 졸라 짜증나 있는 상태가 국민의힘입니다. 극우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이게 나오면 이제 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자, 지금 거리에 나가 있는 극우 이찍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희망회로가 터져나가고 있거든요. 윤석열은 무죄다. 이게 무죄랑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희망회로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들어가요. 파면은 저는 확정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 그러면 탄핵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고 내란죄와 여러 가지 죄들이 유죄냐 아니냐 이거랑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탄핵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요 어떤 거를 요구받냐?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을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상 검증 됩니다. 그거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대선에서 윤석열을 껴안고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석방되면서 윤석열 손절 타이밍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토론회 하잖아요. 김문수부터 나는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 사면시킵니다. 이 얘기 꺼낼 거란 말이에요. 넌 사면시킬 거냐? 대답할 수 있을까? 자, 조기 대선 모드 들어가잖아요. 이재명하고 싸울 타이밍도 없어요, 얘네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뭐 하겠어요? 날 사면시켜줄 놈을 나의 후계자다, 국민의힘 다음 대선 주자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힘이 확실하겠죠. 여기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은 박살나는 거예요, 얘네들. 한동훈이 그나마 내란과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뭐라 그랬어? 이거 석방 딱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방어권 잘 행사하시라 극존칭을 쓰면서 쫄보보드에 돌입해버렸어, 한동훈이. 국민의힘은 선거가 작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중도층 떠나는 데가 어떡하냐, 윤석열 손절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일 울고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이다. 오히려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대오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 닥치고 힘 실어줘야 돼요. 지금은 전쟁이다. 이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눈으로 봤잖아.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자, 당론이 결정됐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잖아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과 내란범들 제외한 나머지 것들한테 신경 꺼야 됩니다. 수박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문재인이 뭘 하든지 신경 꺼야 됩니다. 저도 봤어요. 평산 책방에 그 글 올리고 막 이런 거 봤어. 여러분들도 화가 나. 저도 화가 나고 쌍욕하고 다 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박들 욕하는 것도 문재인 탓하고 욕하는 것도 다 도움이 안 돼. 욕하는 건 혼자서 하고 저도 욕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졸라 욕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아. 욕하는 건 혼자서 하고 글 쓰거나 채팅 치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목하는 사람만 공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검찰하고 결탁한 놈들. 얘네들은 공격해도 돼요. 공격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거니까. 지금은 전쟁이니까 지휘관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을 옳은 판단으로 우리가 만들면 돼요. 지금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니까. 전쟁 중에 지휘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 아닌데? 됩니까? 안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우리의 적이지 나머지는 다 신경 꺼야 돼. 대우가 흐트러지잖아? 큰일 납니다. 전쟁이라는 각오로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의 대선 승리까지 가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의 대선 승리,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다. 윤석열이 탄핵돼서 직무정지가 됐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다. 윤석열이 구속되면서 이 싸움이 거의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이야, 이것들이 이걸 풀어줘? 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풀어줬어. 우와, 좋아, 오히려 좋아. 이때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할 수 있게 됐고 민주당은 세게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행동하는 거죠. 거리에 나가고 힘 실어주고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 자, 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저 경복궁역부터 안국역까지 사람으로 쫙 깔렸어요. 더 나와야 돼. 근데 저 극우 집회들은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윤석열이 풀려났죠. 그러면은 쟤네들은 절박함이 좀 덜해지고 우리가 절박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리로 나가게 될 거고 쟤네들은 이제 좀 느슨해집니다.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러고 오세요. 저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나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 예, 정말입니다. 밤이 돼서 응원봉 들고 막 노래하고 이것도 신나는데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 진짜 힐링돼요. 나가서 행동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좋아를 외쳐줍시다. 그래, 니들이 아주 겁이 없구나. 검찰, 법원, 지기현, 심우정 겁이 없어. 아주 그냥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보여주면 돼요. 심우정 즉시 고발, 사퇴 거부하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 세게 나가죠. 이제 민주당도 세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톤다운을 시켰죠. 기다려보자 였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이렇게 나와? 오히려 좋아, 붙어봅시다. 이씨.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뭐야? 국회 권력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 권력이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는 걸 지금 확인했잖아. 국회에서 민주당이 뭘 한들 진짜 힘센 놈들은 저놈들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이 늘 이겨왔습니다. 국민이 이겨놓으면 기득권들이 그걸 또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늘 이겨왔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기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그 독재 때도 4.19 혁명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겨서 이승만을 쫓아냈습니다. 박정희가 와서 그걸 뒤엎어서 그렇지. 자, 박정희 때 김재규가 죽여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다시 서울의 봄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전두환이 이걸 또 뒤엎습니다. 그리고는 6월 항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겼죠. 근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요. 3당 합당을 해요. 국민은 이겨왔어. 그걸 기득권 놈들이 자꾸 뒤엎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냐?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 그 다음에 뒤집지 못하게 만들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국민들이 이겨놓으면 기득권들이 뒤집고 한 거지. 기득권들이 너무 세다고. 지금도 윤석열 구속까지 시켰는데 거의 다 이겨가는데 기득권 검찰이랑 법원이 이걸 또 뒤집네? 다시 이겨야지. 이 윤석열 내란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겁니다. 동학혁명서부터 국민들은 늘 이겨왔어요. 늘 이겨왔지만 그걸 기득권들이 계속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번에는 얘네들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성공할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이게 다시 뒤집어지지 않도록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승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완벽한 승리를 이번에 만들어내야지 돼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늘 이겨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겨요. 뒤집어지지 않도록까지 해내면 완벽한 승리,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완벽한 승리를 이번에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좋아 이씨, 붙어봐. 뒤질라고 이씨. 잘 됐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아를 외치고 거리에 계속 나가고 화가 차오르면 거리에 나가서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힐링 받으십시오. 바꿀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것들이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해가지고 참나 이것들이 뒤질라고 씨. 나 참나. 보여줍시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짚어보면서 오히려 좋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